우리는 혼탁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제갈량의 깊은 지혜 중 그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6가지 지혜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인 장막 안에서 천리를 내다보는 계책을 통해 제갈량의 위대한 전략술 19가지를 더욱 깊이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생 2막을 살아가시는 중년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동향. 고전의 지혜를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장막 안에서 천리를 내다보는 계책. 제갈량의 전략술. 융중대. 거대한 청사진을 드러내다. 제갈량의 전략적 통찰은 207년 유비가 자신을 3번 찾아와 간곡히 청했을 때 제시한 융중대에서 시작됩니다. 융중대는 단순히 눈앞의 전투를 위한 계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천하를 내다보는 제갈량의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조조에게 쫓기며 기반조차 없던 유비에게 제갈량은 북쪽의 조조와 남쪽의 송권, 세력 사이에서 유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조조는 천시를 얻었으니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송권과는 동맹을 맺어 후방의 근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갖춘 유비의 힘을 바탕으로 형주와 익주를 차지해 나라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로써 천하는 위, 오, 촉 세 나라로 나뉘는 3분지계가 완성됩니다. 이 전략의 놀라운 점은 당장 생존을 걱정하던 유비에게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최종 목표를 구체적인 지도처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반이나 후반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되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제갈량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망파 전투, 주도 면밀한 계획이야말로 승리의 관건. 제갈량이 유비의 군사가 된 직후 그의 지혜가 처음으로 빛을 발한 전투가 바로 방망파 전투입니다. 당시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유비의 근거지인 신야를 공격해왔고 유비군은 병력과 무기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정면 대결은 피할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제갈량은 적장 하우돈이 용맹하지만 성급하고 다소 경솔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주도 면밀한 계획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병사들을 시켜 방망파 인근의 마른 풀과 이나무를 대규모로 숨겨놓게 했고 아군에게는 일부러 약한 척하며 방망파 쪽으로 거짓 퇴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우돈은 유비군이 쉽게 도망친다고 생각하고는 승리에 도취되어 깊숙이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매복해 있던 촉구는 일제히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미리 깔아둔 이나물질을 따라 사방으로 번져나갔고 어둠 속에서 불길에 휩싸인 조조군은 퇴각로가 막힌 거대한 화염의 덫에 걸려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제갈량이 단순히 싸움에 능한 장수가 아니라 치밀한 설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적장의 성격, 지형의 특성, 그리고 아군이 가진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완벽한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는 완벽한 계획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 대비하는 주도 면밀함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신야성 전투, 치밀한 선멸책. 방망파 전투에서 패배한 조조는 곧바로 더욱 거대한 군사를 동원해 유비의 본거지인 신야성을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제갈량은 이번에도 정면 승부를 피하고 텅 빈 성을 이용한 치밀한 선멸책을 구사합니다.
제갈량은 성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야성 안의 백성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군사들도 미리 성 밖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인화물질과 독약이 든 물건들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조조군은 너무 쉽게 텅 빈 성에 입성했습니다. 너무 손쉬운 승리에 경계심을 늦춘 병사들은 성 안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제갈량이 미리 준비한 매복군이 성 밖에서 일제히 불을 질렀습니다. 성 안팎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자 신야성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조조군은 큰 혼란에 빠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적의 탐욕과 방심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든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적은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성을 차지했지만 그 성은 사실 거대한 독약이 담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창의적인 전략이 곧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야성 전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환경을 아군으로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 적은 희생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제갈량의 지혜는 우리가 어려운 벽에 부딪혔을 때 돌파구를 찾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초선차전. 적의 힘을 빌려 아군의 부족을 메우다. 제갈량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선차전, 즉 지프로 만든 배로 화살을 빌린 일화입니다. 이는 적벽대전 직전 송건과 연합을 모색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송건의 대도독 주유는 제갈량의 재능을 시기하고 경계하여 그를 제거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에게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강요했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굴령으로 목숨을 거두려 했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사흘 안에 해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는 재빨리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가득 실은 배 수십 척을 준비하게 하고 짙은 안개가 강을 뒤덮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짙은 안개가 낀 새벽 제갈량은 배를 강 한가운데로 띄우고 뱃머리를 조조 진영 쪽으로 향하게 한 뒤 배 안에서 군사들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작스러운 소리를 들은 조조군은 복병이 공격해 온다고 오인하고 사정없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은 배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허수아비의 적의 화살이 가득 박히도록 했습니다. 해가 뜨고 안개가 거칠 무렵 제갈량은 10만 개가 훨씬 넘는 화살을 확보한 채 유유히 돌아왔습니다. 이 일화의 핵심은 제갈량이 아군이 가진 부족함 화살을 적군이 가진 자원 화살으로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반드시 내 손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힘이나 환경을 역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동남풍의 힘으로 승리하다. 책략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다. 제갈량의 전략적 지혜가 가장 빛난 순간은 바로 적벽대전이었습니다. 당시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송건과 유비연합군을 멸하려 했고 연합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쟁 초기 연합군은 조조의 배들을 쇠사슬로 엮어놓는 계책을 성공시키며 화공의 기회를 잡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계절은 겨울이었고 강가에서는 늘 서북풍만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북풍이 불 때 불을 지르면 불길은 조조군 진영이 아닌 연합군 진영으로 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공 전략 자체가 기상 조건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제갈량은 천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식을 바탕으로 곧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는 주유에게 동남풍이 불도록 제사를 지내는 척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불어온 동남풍을 활용했습니다.
연합군은 이 천혜의 조건을 놓치지 않고 조조의 쇠사슬로 묶인 함대에 불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불길은 동남풍을 타고 조조군 진영 전체로 번져나갔고 조조의 100만 대군은 순식간에 괴멸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실행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갈량은 불리한 국면 서북풍을 결정적인 기회 동남풍로 바꿀 수 있는 전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 가르쳐 줍니다. 남군을 얻다. 강 건너 불구경, 일석삼조. 적벽대전의 승리 후 유비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 요충지가 바로 남군이었습니다. 남군은 조조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으나 주유가 이끄는 오나라 군대가 피를 흘리며 오랜 시간 치열하게 싸운 끝에 조조군을 몰아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강 건너 불구경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는 오나라와 조조가 서로 싸우며 힘을 소모하는 동안 유비군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오나라군이 조조군을 겨우 몰아내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제갈량은 가장 좋은 땅인 남군을 유비군이 가장 적은 희생으로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제갈량은 이미 남군을 점령한 후였습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오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조에게서 빼앗은 땅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오나라는 당장 유비와 싸워 다시 피를 흘릴 여력이 없었고 결국 남군은 유비의 땅이 되어 형주 경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비는 오나라의 희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땅을 얻고 오나라와 조조군 모두의 힘을 약화시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경쟁자들이 서로 힘을 소모할 때를 기다려 실속을 챙기는 지혜가 때로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남군 쟁취 일화는 보여줍니다. 신면매복. 적이 빠져들 함정을 마련하라. 제갈량이 전투에서 자주 구사했던 전술 중 하나는 신면매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를 숨기는 것을 넘어 적의 심리를 이용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도록 덫을 설계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갈량은 적과 싸울 때 병력이 열세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항상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일부러 패배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에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적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깊숙이 추격해 들어오면 제갈량은 사방팔방에 숨겨두었던 군사들을 일시에 풀었습니다. 신면매복은 단순히 한두 곳에 군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매복을 펼친다는 의미로 적에게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고 완전히 포위하여 섬멸하는 무서운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적군의 장수들이 추격에 대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경계를 늦추는 순간 이 전략은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전략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전략의 성공은 상대방의 오만, 탐욕, 성급함과 같은 감정적 약점을 자극하여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땅을 내주고 퇴각하다. 큰 안목으로 작은 이익을 버릴 줄 아는 지혜. 제갈량의 전략은 공격과 승리뿐만 아니라 후퇴와 포기의 지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을 내주고 퇴각하다는 것은 일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더 큰 목표를 지키는 매우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후 조조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중으로 진격하여 촉한의 세력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조조의 군사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갈량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군의 핵심 전력을 소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전략적 가치가 낮은 땅을 내주고 유비군을 안전한 곳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는 적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주어 만족하게 만들고 아군은 병력과 핵심 자원을 보존하여 장기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은 영토에 연연하여 핵심 전력을 소모하는 우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큰 안목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때로는 일보 후퇴를 통해 이보 전진을 도모하는 유연성과 전략적 포기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소한 자존심이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제갈량의 전략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팔진도 장기적 안목으로 후환을 피하다. 제갈량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는 미래까지 대비하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팔진도는 단순히 군사를 배치하는 복잡한 진법을 넘어 미래의 안전을 도모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팔진도는 천문, 지리, 병법의 원리를 집대성하여 만든 진법으로 들어가면 출구를 찾기 어려워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포위 섬멸하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이 진법의 진정한 가치는 제갈량이 죽은 후에 드러납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오나라의 대도독 육소는 촉을 공격하려다 팔진도의 유적을 보고는 그 복잡함과 위력에 압도되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후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장기적 안목으로 후환을 피하는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없을 때에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시스템을 남겨놓는 데 있습니다. 오로군 평정, 치밀한 분석으로 각계격파하다. 제갈량은 유비의 사망 후 남쪽의 오랑캐인 남만을 정벌할 때 오로군을 평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거대한 문제를 쪼개고 분석하여 해결하는 각계격파 전술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남만 지역의 맹액 세력은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5갈래의 부족 군대 오로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이들 오로군이 서로 다른 특성과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맹액의 주력 부대와 다른 오로군이 연합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하나씩 떼어내어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고 각 군대의 지리적 특성과 전투 방식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여 순차적으로 와해시켰습니다. 맹액 세력은 자신들의 힘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고 각자가 고립되어 무너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나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전체를 한 번에 상대하려 들면 힘만 소모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제갈량의 오로군 평정 전략은 문제를 작게 쪼개어 세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공략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흙을 모아 성을 쌓다. 바다를 만드는 것은 물방울 하나하나. 남만 정벌 과정에서 제갈량의 군대는 독이 든 늪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자연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삼강 지역을 공격할 때 조자룡과 위연이 성을 공략하려 했으나 독이 묻은 화살에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제갈량은 직접 정세를 살핀 후 당장의 무력 돌파를 포기하고 군대를 멀리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갈량은 정군에게 각자 옷을 준비하여 흙을 가득 담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명령에 따라 흙을 담은 옷더미를 들고 강성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제갈량은 이 흙더미를 성 밑에 쌓아 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병사들은 일제히 흙더미를 던져 순식간에 성벽만큼 높은 흙산을 쌓았습니다. 병사들은 이 흙산을 밟고 성 위로 올라가 마침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작은 노력의 누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제갈량은 눈앞의 비효율이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모든 병사들의 작은 노력을 모아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성벽 높이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성공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과 열정으로 꾸준히 쌓아나가는 인내와 집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갈량은 행동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사표. 훗날 근심이 없도록 완벽히 대비하다. 제갈량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출사표는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글이지만 동시에 전략적 책임감과 완벽한 사전 대비 정신을 상징합니다. 제갈량은 첫 번째 북벌을 떠나기 전 황제 유선에게 이 글을 올립니다. 출사표의 내용은 단순히 출정의 결의를 밝히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촉한 내부의 조직 안정, 즉 후방을 완벽하게 다지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황제에게 국정 운영에 참고해야 할 유능한 신하들을 추천하고 그들이 맡아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황제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상벌을 집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간언을 경청하는 자세 등 통치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자신이 없는 동안 내부 조직이 흔들리거나 황제가 실수를 저질러 국론이 분열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모두 제거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후방에 근심 없이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미리 제거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임을 출사표는 가르쳐 줍니다. 강족 격파. 유리한 조건을 10분 활용하다. 제갈량은 북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북 쪽의 강족을 격파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극대화 전략을 보여줍니다. 강족은 험준한 서북 지역의 지형에 익숙한 강한 민족이었지만 제갈량은 촉한이 가진 지형적 이점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는 넓은 평원에서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과 미리 구축된 방어시설을 활용하여 강족의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강족이 공격해오면 촉군은 튼튼하게 방어하며 적을 지치게 만들거나 혹은 후퇴하는 척하며 적을 깊이 유인한 후 지형을 이용한 기습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족은 자신들이 가진 병력의 우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촉군이 설계한 함정에 빠져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이 가진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승부처를 찾아내는 것이 전략적 성공의 핵심임을 이 일화는 가르쳐 줍니다. 후출사표. 전략적 주도권을 갖다. 제갈량은 첫 번째 북벌이 실패한 후 다시 두 번째 북벌을 감행하며 후출사표를 올립니다. 이 글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의 절박함과 함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후출사표에서 제갈량은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적의 침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국 앉아서 망하는 것과 같으며 선제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만이 촉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토를 방어하는 수비 전략에서 벗어나 전쟁의 무대와 시간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촉한이 가져옴으로써 적을 압박하고 아군의 사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는 결국 패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전략적 주도권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후출사표는 제갈량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중에 철군하는 위군, 외부의 힘을 빌려 승리하다. 제갈량은 전쟁터에서 외부의 힘, 특히 자연 환경을 아군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를 이용해 위군을 후퇴시킨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북벌중 위군의 장압과 대치했을 때 제갈량은 위군이 비가 오면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측했습니다. 특히 당시 위군은 보급로가 험난했고 장마철에 진창길이 되면 보급이 끊기고 철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기상 조건을 계산하여 적을 유인했고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지자 위군은 진창길과 보급 문제로 인해 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촉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큰 피해 없이 위군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 요소를 전략적 변수로 활용한 지혜입니다. 뛰어난 전략가는 외부 환경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흐름을 아군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단순히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역이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팔계진, 동태적 분석의 힘. 제갈량이 완성한 또 다른 진법인 팔계진은 단순히 진영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동태적 분석의 힘을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팔계진은 8개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진법입니다. 적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규모로 공격해 오든 아군은 이에 맞춰 진영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며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포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진법의 핵심은 유연함입니다. 상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제갈량의 깊은 통찰이 반영된 것입니다. 팔계진은 우리에게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이나 기술 발전 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계획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그 변화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생존과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굳건한 성벽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갈량은 진법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모구유마, 승리의 비결, 혁신. 제갈량의 전략이 위대한 것은 기술과 혁신을 전쟁에 접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명한 모구유마는 그의 혁신적인 지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발명품입니다. 모구유마는 곡식과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제갈량이 고안한 수레입니다. 험준한 촉한의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면서 병사들의 노고를 줄이고 보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이 운송 장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보급과 군수품에 달려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 가장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모구유마를 통해 촉한은 먼 거리에 있는 전선에도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고 이는 북벌 전쟁의 장기적인 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혁신이 전략적 우위를 창출한다는 교훈을 모구유마는 우리에게 줍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문제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사후의 일을 안배하다. 업무의 인수인계. 제갈량의 전략술의 완성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사후 안배는 그의 탁월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오장원에서 병이 깊어져 죽음을 예감했을 때 제갈량은 자신의 부재가 조직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지혜를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군대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비밀 명령을 미리 작성했습니다. 또한 강유 등 유능한 후계자들에게 병법을 전수하고 이들이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적 안배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즉시 노출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적군인 사마이가 촉군을 쉽게 추격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마이는 죽은 제갈량의 목상을 보고 놀라 도주할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계적인 인수인계와 후계자 육성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을 제갈량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위원의 목을 벨 자 누구인가? 상대방의 습관적 사고와 약점을 간파하라. 제갈량이 마지막으로 남긴 계책 중에는 위원에 대한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심리와 습관적 행동을 꿰뚫어 본 제갈량의 놀라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전략입니다. 위원은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제갈량은 그의 오만하고 통제 불가능한 성격을 염려하여 그가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예측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죽은 후 위원이 반란을 일으키면 미리 준비해 둔 계책대로 마대가 위원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제갈량이 죽자 위원은 반란을 일으켰고 마대는 제갈량의 유언대로 위원에게 누가 감히 나를 뵐 수 있겠느냐고 외치도록 유도했습니다. 위원이 교만하게 이 말을 외치는 순간 마대는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제갈량은 위원의 습관적인 오만함과 성격적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이용한 심리적 함정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리스크가 될 만한 인물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여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전략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잡하고도 강력한 전략의 시작임을 제갈량은 마지막 순간까지 증명했습니다.